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저 한동안 저번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나서 너무 우울감도 심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어,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죠. 뭐 일단 또 조기 대선 들어갔는데 뭐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저희 뭐 3월 달 수익률하고 4월 달 수익을 못 올렸는데 한꺼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은 3월 달은 투자 수익은 마이너스 135만 1,256원이 됐고요. 여러분들 평가 수익이 평가 손익이 결국에는 그 본인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뭐 팔지 않으면 뭐 손실이 아니다,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예,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 시장에서 평가되는 걸로 그거는 수익이 되고 손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리고 4월 달에는 뭐 시장이 약간 뭐 한국 시장이 좋아가지고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거를 조금 만회를 해서 244만 2,801원이 수익이 났고요. 결국 보면은 한국 주식이 좀 많이 반등을 해줘서 커버를 했습니다. 3월 달도 마찬가지. 음,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도 약간 좀 의외로 많이 좀 반등을 해줬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채권도 조금 괜찮았고, 리츠도 좋았고, 특히 골드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해줘가지고, 커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골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게 골드, 그다음에 리츠, 그다음에 한국 주식이 반등을 많이 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까먹지 않았다. 장이 많이 불안정했음에도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놓으면 뭐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해치가 안전 자산 쪽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어, 그, 뭐, 투자자분들 중에 이번에 많이 휘둘리신 분들 손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경험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어, 내 목표 수익을 좀 줄이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면은 이렇게 안전하다, 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계좌는 요번에 미국 주식이 자산 배분 계좌들은 좀 미국 주식 쪽으로 조금 비중이 있어가지고 3월 달에 47만 2천 원 손실을 봤고요. 토탈에서 어, 4월 달에는 좀 손실이 폭이 컸네요. 마이너스 0.44% 손실이고 마이너스 142만 8,906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도 그렇게 많은 손실은 보지는 않았다. 음, 뭐 벤치마크 대비는 그래도 양호했다. 물론 뭐 벤치마크 코스피로 하면은 4월 달은 코스피가 올랐는데 미국 주식이 조금 안 좋아서 좀 안 좋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포트를 조금 분석하다가 뭐 제 마음에 와닿는 리포트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산 배분 쪽으로 리포트 몇 개를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동안 안 하고 밀리고 이제 동영상 이거 접을까 하다가 오늘 한꺼번에 올리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간략하게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움에서 나오는 아니 요거는 하나증권이죠.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글로벌 그 자산 배분에 관한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거시경제 지표랑 정치 환경이 조금 많이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거고 미중 무역 분쟁도 뭐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요 경제 요인 변화랑 잠재적 위험에서 자산별 투자 기회 그리고 유망 ETF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보시면은 이제 폴리코노미 그래서 정치랑 원래 정치랑 경제랑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도 정치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지금 이게 더 강화되는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의방국들의 디리스킹, 이걸 뭐 중국 의존도를 완화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 너무 완전히 의존을 하니까 경제가 상황이 뭔가가 안보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이렇게 네 가지 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어, 이코노미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트럼프도 2.0이 되면서 관수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은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지정학적 위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더 이게 증폭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주택 재고가 지금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산별로 보면은 미국 주식은 여전히 긍정적 전망을 가져야 된다.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있고 기업 우호적인 정책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AI, 그리고 제약바이오. 근데 제약바이오가 요새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도 좀 일부 들고 있는데 이거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게 압박하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진행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은 압박하는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AI의 수혜를 많이 받는 섹터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제일 많이 수혜를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글쎄 저도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계속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도 이거 지금 PPT를 AI를 동원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렇게 아주 뭐 사람이 하는 것만큼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무료로 해서 이 정도 만든 거면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음. 그리고 신흥국에서도 지금 이제 페드의 통화 정책이 전환될 것이고 중국은 부양책을 쓰고 있고 글로벌 주요국의 중국 제재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중국을 눌러주니까 중국에서 그동안에 이제 저가로 계속 다른 국가들의 산업들을 파괴시켰다 그러면 이제 디리스킹이 되면서 신흥국 쪽에도 기회가 생겼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조선 쪽에 많은 기회가 생겼듯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계속 될 것이고 달러 가치가 지금 하락한 추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 하락이 되면서 실물 자산 가치가 상승이 기대되고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계속 상승 지속이 전망이 된다라고 뭐 키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14년 만에 지금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게 이제 글쎄 뭐 좌파 쪽으로 된 것 같은데 뭐 저는 동의하지 않기는 하지만 경제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좋아 보인다라고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망한 ETF를 뽑아 주셨는데
이게 RAVE,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프라주, 그러니까 리쇼링 정책 등 모멘텀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연착륙 기대감에 따라서 민간 소비 확대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IBUY 온라인 소매. 글쎄 온라인 소매가 원래 계속 좋았던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요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거는 저도 지금 전력 인프라는 AI도 마찬가지고 계속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전력만 그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변압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것도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원전도 괜찮아 보이고 어,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버크셔 포트폴리오. 그래 요번에 마지막에 워렌 버핏 사임 저 은퇴했는데 글쎄 그래서 뭐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ETF인 것 같아요. 음, 요걸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금 정치적으로 눌려 있지만 결국에는 고령화 추세가 되고 있고 신약 개발을 위한 AI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483030. 저 갖고 있는데 많이 손실 나 있는데 계속 연속으로 계속 그 리포트들은 바이오 쪽으로 좋다고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끝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세계화가, 붕괴되고, 그래서 유럽 쪽에도 그렇고, 국방 예산이 증액될 것이고, 첨단 군사 기술 발전 수혜가 예상이 되고, AI도 결국에는 방산 쪽에 들어가는 거고, 로봇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그쪽으로는 계속 좋다. 방산 쪽에 조선이랑 사실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조선, 그다음에 이제 AI, 드론, 로봇. 이런 것들도 다 방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라고 여기서 하나증권에서는 끝을 맺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이제 키움의 5월 투자 전략으로 나온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월 월간 투자 전략은 이제 한국 쪽은 이제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엄과 내란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한국 쪽은 뭐 경기 전망이 다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연준 5월 금리 유지하겠지만 추가 인하 기대가 커질 것이고 금리가 이제 어,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관세 이슈하고 실적 불확실성에는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뭐 AI로 만들어 본 그림인데 아주 좀 귀엽게 나와가지고 해봤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앞전에 본 프레젠테이션하고 지금 PPT하고 이거는 감마라는 AI로 만든 거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조금 에디팅을 하긴 했는데 뭐 좀 깔끔한 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AI 시대가 성큼 다가와서 그냥 좀 그 PPT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자, 거시 환경 전망 보시면은 이제 키움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이 뭐 5월 금융시장도 계속 영향권에 머물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나오면서 보면은 이제 관세는 이제 거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증시는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뭐 부정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 어,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수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미국 성장 둔화 우려가 또 있다. 그래서 뭐 성장이 둔화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의 정책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결국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치 공약, 경제 공약들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정 지출도 확대될 것이고 정부 역할이 뭐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많이 커지겠죠. 뭐 사실은 저는 이재명이 된다 그러면 금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금이 가장 투자 대안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미래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주식 시장 전망은 그래서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 그리고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되어 가는 것 같고, 아까 계속 뭐 하나증권에서도 말했듯이 여기서도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점을 살짝 높여가는, 그러니까 급등, V자형 반등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회복해가는 흐름을 보일 것 같고, 관세 여신과 실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으로는 AI 관련주와 그쪽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 업종과 정책 모멘텀이 있는 저 PBR 종목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수주 중심의 대응도 필요하다.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 사이클, 요거에 따라서 협상 진전됐다, 후퇴했다, 진전, 이런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고, 지금 보름 정도 제가 지켜보니까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90일 유예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예. 그런 뉴스들도 지금 간추려서 자꾸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힘드네요. 그리고 채권 시장 전망은 국고채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뭐 지금 그 계엄도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사태들이 안 좋았고 금리 인하도 저희는 우리나라는 했고 5월 29일 날 또 금통이 열리는데 그때 동결이 될지 뭐 인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인하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국내 이제 국고채는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좀 오르는 게 조금 그래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채는 아직까지는 강세가 예상이 된다. 뭐 워낙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금리도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월은 5월에 금리는 인하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6월 인하 가능성은 어, 시사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그 뭐 인플레이션도 지금 보면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있고 유가는 굉장히 많이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월에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을 것 같다. 5월 FMC에서 그래서 강세 압력이 커질 전망인데 지금 보름 정도 두고 봤을 때는 별로죠. 5월 FOMC도 제가 좀 분석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좀 늦게라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채권은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고려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뭐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리고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유가가 좀 하락할 것 같은데 저는 한 50달러 수준에서 어, 유지될 것 같아요. 음,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이고 뭐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겠죠. 하나는 반등한다 그러고. 자, 금 시장은 4월 달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하락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전히 상승은 하지만 상승폭은 약간
더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외환 시장은 미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서 1,400원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한 보름 정도 보니까 지금 1,400원도 깨져서 1,300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은 권역별로 지금 주식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미국 쪽도 전망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선진국 쪽도 신흥국 저평가 매력이 있는 상태인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을 때려준다 그러면 신흥국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국내 채권보다 해외 채권이 또 매력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서 신흥국 쪽에 비중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채권 쪽으로 특히 미국 쪽으로 채권 비중을 확대할 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투자 포인트 보시면 코스피 예상 레인지는 2,450에서 2,680, 그대로 돼가는 것 같죠? 근데 뭐, 글쎄요, 2,680을 돌파했나? 어저께, 어저께 일하느라고 증시를 못 봐가지고, 어쨌든 비슷하게 가고 있죠. 상승 쪽으로. 그리고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여기서는 전망했는데 글쎄요 인하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1,400 초반 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은 계속 그 변동성이 예상되니까 그 변동성에 대처를 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는 점진적 회복세니까 신흥국 쪽에 특히 조금 분산 좀 하고 그리고 권역별 분산과 해외 채권 비중을 확대하자. 금은 제한적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버리지 말자. 줄일 필요까지는 없을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요거 키움에서 월간 전망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ETF 월간 보고서 보시고 또 요것도 어떻게 ETF가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요것도 요거 지웠어야 되는데 감마에서 요것도 만든 건데 깔끔하게 잘 나왔죠. 어, ETF 5월 보고서 총 자금 유입은 미국 ETF 시장에 578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주식형 ETF가 유입 규모가 10% 축소가 됐습니다. 채권은 자금이 더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4월 ETF 수익률 및 신규 상장 보시면 수익률 상위는 비트코인이 올라왔고 글로벌 방산, 우라늄 저도 계속 갖고 있는데 우라늄 ETF 수익률이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금 쪽으로 ETF 수익률이 상위였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4월 달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5월 달은 그렇게 큰 상승률은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익률 하위 보시면 에너지 섹터, 트럼프가 계속 에너지 웨이비 드릴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하락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하락 안정화가 되니까 에너지 섹터는 그렇게 돈 벌 게 별로 없다라는 거고 원자재 쪽도 안 좋았고 원자재 쪽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대형주 뭐 그 관세로 그 트럼프가 때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형 가치주 쪽도 안 좋았다. 신규 상장 트렌드 보시면 단일 종목 뭐 ETF 레버리지가 좀 신규 상장됐고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그 옵션 커버드 콜 같은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메가 트렌드 차세대 기술에 대한 이제 신규 상장이 있었고요. 전력 인프라가 이제 ETF가 신규 상장이 됐다. 그럼 이런 것들 보시면
예, 단일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암호화폐가 좀 이게 대세인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메가트렌드 차세대 기술은 요 어떤 종목들 담는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인프라 이거는 좀 워렌 버핏도 얘기했듯이 지금 AI 쪽을 이제 많이 수익을 냈던 거를 조금 분배해가지고 전력 인프라 쪽으로 조금 옮기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시장 전망 보시면 뭐 계속 나오는 얘기, 미침체 우려가 있고 관세, 그리고 트럼프 풋 감세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장 회복, 관세 이슈 정점 통과, 증시 반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파월 풋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도 6월이냐, 뭐 9월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금리 정책이 이런 트럼프 풋도 나올 것이고 파월 풋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 주식 시장은 이게 나쁠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 리포트에서는. 음. 자, 그래서 5월 투자 전략 및 추천 ETF에 보시면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경기 방어주, 금, 채권 ETF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성장주 투자. 어,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책은 지금 시장 유동성 관점에서 증시 반등과 비중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유동성이 지금 뭐 우리나라 대선도 마찬가지고. 어, 자, 그래서 국내 ETF 시장 리뷰를 보시면 시장 규모는 191조 원으로 5.5조 원 증가했고 상품수가 확대되었고 거래대금이 약 4.1조 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미국 주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단기자금 MMF ETF도 상위로 들어오고 있고 미국 증시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미국 지수 ETF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자금 유출은 단기 자금 뭐 금리형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채권형 ETF가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 그러는데 아마 국내 채권에 대한 어, 그 차익 실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ETF 수익률 및 신규 출시 수익률 상위를 보면 조선 방산 원자력 관련 ETF가 수익률 상위를 기록을 했네요. 수익률 하위 보시면 중국 원유 관련 ETF 예상하던 바죠. 그리고 신규 출시는 휴머노이드 로봇, AI 소프트웨어. 그렇죠. 로봇 관련 ETF도 조금씩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 네, AI 소프트웨어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AI 소프트웨어. 이쪽 ETF 한번 좀 사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 예, 쪽으로. ETF 시장 주요 이슈는 뭐 한국판 QGRW 이건 뭐 성장 우량주에 하는 거고 한국에서도 성장 우량주에 대한 이런 ETF가 출시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국 AI랑 휴머노이드 중국자 들어가면 하기 싫은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15개 정도 이쪽 관련해서 그리고 한국판 QG RW 이런 것들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 그 미국 액티브 ETF 비중이 9% 돌파했고 국내 시장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옵션 ETF가 확장되고 있고 미국 옵션 거래량이 최고치고 국내 커버드 콜 ETF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해지 전략들이 이제 음, 생기고 있고 이제 여러 이제 그 뭐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해치 전략에 대해서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치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해 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옵션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많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알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급성장하고 급부상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추가 투자 아이디어를 보시면 금투자는 결국에는 조정시 매수 기회다. GLD ETF 쪽으로. 그리고 유럽 금융과 방산 쪽.
방산과 관련해서 금융 쪽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유럽 금융하고 방산 티커가 이렇게 됩니다. EUFNSHLD. 이거 온디맨드 서비스 넷플릭스를 닮은 주식. 그리고 인프라 제조업 관련된 거 PAVE, 트럼프 정책 수혜가 되겠죠. PAVE가 되겠고, 중국 테크주, 중국 뭐 이렇게 계속 뭐 저는 이게 선입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자 들어가면 진짜 들어가기 싫습니다. 뭐 이게 수익이 많이 난다 해도 저는 이게 편향된 사고이긴 한데 좀 그냥 안 먹고 말지 이런 주의라. 예. 근데 요새 이제 중국 테크주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지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제가 지금 FOMC 5월 FOMC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할지 안 할지 근데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으면은 안 하고 동영상 안 만들고요. 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으면은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우량감자였고요. 오늘 5월 17일이고 어저께는 5.16 혁명이었고 혁명. 근데 아무도 뉴스에 얘기를 안 하네. 우리나라를 아무튼 내일은 5.18 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